가장 놀라운 장면은 연애 예능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나는 솔로 31기 순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시집을 낸 학생이었다. 2026년 6월 초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된 자료에 따르면 순자는 경북 김천여고 재학 시절 자신이 써온 시 약 70편을 모아 시집 생각하면 눈시우리를 세상에 내놓았다. 단순히 공부를 잘했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증거였다. 성적표 한 장보다 더 선명한 것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 자기 언어로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목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방송 속 순자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조용히 견디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과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순자는 갑자기 관심을 받은 출연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책과 언어 안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예능 뒷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의 학창시절 재능 직업, 그리고 방송 이후 폭발한 대중의 반응이 한꺼번에 맞물린 사건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순자의 학창시절 성적이 숫자로 공식 공개된 것은 아니다. 몇 등급 몇 점 전교, 몇 등이라는 자료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확인 가능한 흔적은 더 강력하다. 2010년 4월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순자는 경북 김천여고 학생으로 소개됐고, 당시 국어 교사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던 배창환의 권유로 작품을 모아 시집을 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순자는 그때 시를 모아보니 70편 정도가 되더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고등학생에게 70편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니다. 숙제 몇 장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해 쌓인 관찰력과 표현력의 기록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장래 희망이었다. 순자는 당시 어떤 상품이나 이미지의 이름을 붙이는 브랜드 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이 말은 2026년의 순자와 정확히 이어진다. 방송에서 그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북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책의 얼굴을 만들고 제목의 분위기를 살리고 표지와 문장의 감각을 연결하는 직업이다. 고등학교 때 시를 쓰던 학생이 시간이 지나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긴 선 하나로 연결된 인생의 흐름이다. 나는 솔로 31기 첫 등장에서도 그 흐름은 보였다. 순자는 자기소개 시간에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을 낭독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때만 해도 일부 시청자는 감성적인 연출 정도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고3 시절 시집 발간 이력이 알려지면서 그 낭독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순자에게 시는 방송용 장식이 아니라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자기 언어였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다. 김승혜 시인이다. 2010년 2월 매일신문에 실린 칼럼에서 김승혜 시인은 순자를 수능을 준비하던 시기에도 시를 써낸 청년 시인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청소년 문학 캠프에서 순자를 처음 만났던 기억을 적었고, 맑은 얼굴과 투명한 눈빛 뒤에 숨겨진 내면의 깊이를 언급했다.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순자의 재능을 본 사람이 팬도 아니고 예능 시청자도 아니었다. 문학 현장에서 사람과 글을 오래 봐 온 시인의 시선이었다. 그래서 순자의 학창 시절 성적이라는 말은 좁게 보면 시험 점수를 뜻하지만 넓게 보면 학습 능력과 언어 감각, 집중력과 창작 능력을 뜻한다. 시험 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집 발간이라는 결과는 공개된 기록으로 남아있다. 고3이라는 시기는 한국 학생에게 가장 치열한 시기다. 입시 준비 내신 관리 수능 압박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다. 그때 시를 쓰고 모으고 책으로 엮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실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꾸준함과 감정의 밀도,
그리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순자가 왜 2026년 5월과 6월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을까? 출발점은 나는 솔로 30일기였다.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모여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연애 리얼리티다. 30일기는 방송 당시 여러 장면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순자를 둘러싼 이른바 뒷담화 논란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크게 흔들었다. 같은 공간에서 나온 말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순자는 상처받은 출연자로 주목받았고, 동시에 경수와의 관계는 더 강한 응원을 받았다. 2026년 5월 27일 30일기 방송이 막을 내린 뒤 관심은 오히려 더 커졌다. 순자와 경수는 최종 선택을 넘어 실제 현실 커플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8일 오후 2시 기준 순자의 개인 SNS 팔로워는 16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나는 솔로 전 기수 여성 출연자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수 역시 약 7만 명의 팔로워를 기록하며 남성 출연자 가운데 매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단순한 방송 출연의 효과라기보다 논란과 서사 현실 커플, 그리고 순자의 독특한 배경이 한꺼번에 결합된 결과였다. 순자의 영향력은 패션과 일상으로도 번졌다. 방송 이후 순자가 착용한 의상과 패션 아이템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회자됐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연예인이 아니라 여전히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2026년 6월 17일 순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6월 24일, 26일, 28일에 출판사 부스를 지킬 예정이라고 알렸다. 동시에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사양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면은 아주 상징적이다. 대중적 관심은 커졌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만드는 현장에 있고 자신의 경계도 분명히 세우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홍성윤의 이야기가 연결된다. 제목에는 홍성윤 IQ 지수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홍성윤의 개인 IQ 숫자가 공식 발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130, 140, 150 같은 특정 수치를 단정해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홍성윤에게 IQ라는 말을 붙이는지는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지능지수 숫자가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준 이해력, 흡수력, 판단력,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흐름을 뒤집는 능력 때문이다. 홍성윤은 미스트롯사에서 단숨에 흐름을 바꾼 인물이다. 2026년 2월 12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4 본선 4차 레전드 미션에서 그는 김수희의 화등을 선곡했다. 상대는 국립전통예술고 선배 김산하였다. 결과는 225점 대 25점이었다. 무려 200점 차 압승이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오디션 무대에서 200점 차라는 것은 심사단과 현장의 분위기가 거의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이다. 그날 방송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15.6%를 기록했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6.6%까지 올랐다. 또한 9주 연속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 1위 기록도 함께 언급됐다. 더 놀라운 것은 홍성윤이 그 무대를 계기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처음 1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실력과 팬심이 동시에 움직인 것이다. 국악 기반의 발성 트로트의 감정선. 그리고 무대 장악력이 합쳐지면서 홍성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참가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IQ라는 단어가 붙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지능보다 무대에서 드러난 판단 속도와 감정 조절 능력에 먼저 반응했다. 홍성윤의 배경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는 2002년 3월 26 일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악과 가야금 병창을 기반으로 성장한 젊은 소리꾼이다. 국립전통예술고와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이라는 이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악은 악보만 외워서 되는 분야가 아니다. 호흡, 장단, 발성, 감정. 몸의 균형까지 동시에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국악을 오래 배운 사람에게는 무대 위에서 순간적으로 소리를 조절하고 관객의 호흡을 읽고 곡의 흐름을 다시 잡는 힘이 생긴다. 이것이 홍성윤의 진짜 지능처럼 보인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준결승전에서도 숫자는 강했다. 보도에 따르면은 준결승전 최종 문자 득표수는 102만 9,169표였고 이 가운데 유효표는 85만 8,328표였다. 최종 순위에서 허찬미가 2,406점으로 1위 이소나가 2,365.92점으로 2위, 홍성윤이 2,326점으로 3위에 올랐다. 마스터 점수만이 아니라 온라인 투표 국민대표단 실시간 문자 투표가 합산된 결과였다. 홍성윤은 단지 전문가에게 인정받은 참가자가 아니라 대중 투표에서도 힘을 얻은 참가자였다. 결승 보도에서도 그의 상승세는 이어졌다. 홍성윤은 마스터 총점 1561점, 온라인 응원 투표 380점, 실시간 문자 투표 622점 연기 점을 더해 총점 2563점 연기 점으로 최종 3위 미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 투표수 91만 6,030표라는 숫자 안에서 홍성윤은 실시간 문자 투표로 결정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중간 순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팬들의 선택이 마지막에 몰렸고 그 결과 최종 3위라는 성과가 완성됐다. 국제 언론도 놀라게 했다는 표현은 여기서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홍성윤 개인의 IQ를 국제 언론이 공식 검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다만 한국인의 평균 IQ와 관련한 국제 자료, 그리고 K-트로트와 국악 기반 아티스트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이 겹치면서 홍성윤의 이름에 지능과 재능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것이다. 2026년 초 국제 IQ 테스트 관련 자료에서는 한국이 평균 IQ 106.97로 상위권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별 온라인 테스트 결과일 뿐 홍성윤 개인의 IQ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숫자를 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무대 성과와 훈련의 밀도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순자와 홍성윤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인물처럼 보인다. 한 사람은 연예 리얼리티에서 나온 출판사 북 디자이너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국악을 기반으로 트로트 무대에 선 가수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둘 다 갑자기 만들어진 화제성이 아니라 학창 시절부터 쌓아온 능력이 뒤늦게 대중 앞에서 폭발했다는 점이다. 순자는 고3 때 시집을 냈고 홍성윤은 전통 음악 훈련을 바탕으로 오디션 무대에서 200점 차 승리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방송은 한 사람의 일부만 보여준다. 몇 분짜리 장면, 몇 번의 대화, 몇 차례의 무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긴 시간이 있다. 순자에게는 2010년 김천여고 시절에 70편시가 있었고 홍성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국악의 호흡과 장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시간의 증거다. 특히 순자의 경우 대중은 처음에 그를 논란의 중심에 선 출연자로 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과거가 드러났고 시청자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본 장면만으로 이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가? 상처받는 표정 뒤에 어떤 내면이 있었는가? 북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왜 그렇게 잘 어울렸는가? 고3 시절 시집을 낸 기록은 지금의 순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서 순자의 이미지는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다. 홍성윤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잘 부르는 참가자였다. 그 다음에는 국악을 하는 참가자였다. 이후에는 무대를 뒤집는 참가자가 됐다. 225점 대 25점. 200점 차 압승 시청률 16.6% 중열승, 2326점 결승 총점, 2563점 연기점. 이런 숫자들이 쌓이자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감으로만 말하지 않게 됐다. 숫자가 서사를 받쳐주었고 서사가 다시 숫자에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이번 이야기는 두 가지를 남긴다가 첫째 순자의 학창시절 성적은 단순한 점수표보다 넓은 의미로 봐야 한다. 확인된 것은 고3 시절 시집 출간 약 70편의 창작, 문학계, 인사의 평가, 그리고 현재 북 디자이너라는 직업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 둘째, 홍성윤의 IQ 지수는 공식 숫자보다 무대에서 증명된 실전 지능으로 봐야 한다. 정확한 개인 IQ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200점 차 압승과 최종 3위라는 결과는 그의 이해력과 집중력 무대 판단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그래서 이 제목의 진짜 핵심은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다. 순자는 왜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사람이었는가? 홍성윤은 왜 단 한 번의 무대로 흐름을 바꿀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방송 이후에야 그들의 진짜 배경을 알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이번 이야기의 중심이다. 한 사람은 책 속에서 자기 언어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소리 속에서 자기 무대를 만들었다. 순자는 시와 디자인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홍성유는 국악과 트로트로 자신을 증명했다. 대중은 처음에는 장면에 반응했지만 결국 오래 남는 것은 기록이다. 2010년의 시집, 2026년 6월에 팔로워 16만 명, 2026년 2월에 200점 차 압승, 그리고 최종 3위라는 결과,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다. 진짜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터져 나온다. 그래서 나는 솔로 31기 순자의 학창시절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공개가 아니다. 그것은 방송에서 미처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의 뿌리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홍성윤의 IQ 논란도 마찬가지다. 숫자 하나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무대를 읽고 압박을 견디고 마지막 순간 표를 끌어냈는지를 보는 것이다. 순자와 홍성윤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중은 결국 가장 늦게 드러나는 진짜 실력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 여기서 시청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포인트가 있다. 순자와 홍성윤은 모두 자신을 크게 포장하는 방식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다. 순자는 방송 안에서 조용히 있었지만 방송 밖 기록이 그를 설명했다. 홍성윤은 IQ 숫자를 앞쓴 것이 아니라 무대 위 결과가 그의 학습 능력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과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흔적이다. 대중이 오래 기억하는 인물은 말이 큰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도 꺼내볼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다.